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의 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 대화에서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네 가지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예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원리구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원리에서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협력의 원리는 총 네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양의 경률, 두 번째 질의 경률,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률, 네 번째 태도의 경률이에요. 자, 양의 경률은 양이에요, 양. 그렇죠.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양의 경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의 경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와닿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타당한 근거 있는 말을 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시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관련성의 경우는 제발 대화의 목적, 주제에 관련된 걸 좀 얘기해라. 관련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라는 얘기고 태도의 경률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 말하는 태도에는 예절에 맞게 말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호성과 중의성 있는 표현은 좀 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중의성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나라의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거에 아름다운 나라인지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는 선물인지 이런 중의성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면 좋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협력의 원리의 요 네 가지의 개념을 예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의 경률부터 예시자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말아라. 또는, 필요한 정보의 양은 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 너무 과하죠. 자, 포인트는, 네, 찾았어요. 어디로 가니? 파룡산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파룡산, 네, 이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경문호 몇 살이니? 라고 했으면, 그쵸. 저는 17살이에요. 요거만 얘기해야 되는데, 제 동생은 15살, 우리 나는 19살이고, 모두 2살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그렇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의 경률에 조금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질의 경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질의 경률, 근거가 부족한 말을 하지 말아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넌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야자를 티냐?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 많이 다니는 야간 자율학습을 많이 티나 봐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머니가 아파서. 야, 오늘 아침에도 지내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또 할머니를 팔아? 아니, 옆집 할머니가 아파서 옆집 할머니, 네. 안 봐도 되겠죠? 네.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 타당한 근거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로 얘기한다, 질의 경률에 다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련성의 경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얘기해라. 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방학, 밀양, 친척사니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밀양에 가면 영남루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아 라고 하는, 그렇죠, 대화의 목적, 주제랑 상관없는 내용으로 관련성의 경률에 어긋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도의 경률 한번 봐볼게요.
자, 태도의 경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호성, 중의성 이런 것들 좀 피하고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에서 틀린 부분은 그렇죠. 효리. 자, 보세요.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걔가 더 좋아한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해. 이 말 자체에서 이미 네, 중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는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건지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상하게 전달이 되죠. 나리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럼 축구 때문에 너랑 데이트도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리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리가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네, 그쵸. 이것은 기본적인 예절에 맞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하수치 걷어왔는데 어디에 둘까요? 하는데 그쵸. 이게 문제.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둬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태도의 경륜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전체 다 학습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2쪽의 학습 활동을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개념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시고요. 먼저 하는 시간은 이렇게 따로 주진 않겠지만 다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볼게요. 학습 활동은 자,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니까 네, 요거 상대방 칭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신의 낮추어 말하는 거 있었죠. 겸손하게 겸양 상대 의견 동의의 경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부담스럽게 우리 부담 줄여주는 거 있었죠. 요령 있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죠. 순서 교대 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대화의 원리를 쭉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부분 누가 어디를 어겼느냐를 찾는 문제예요. 그쵸? 총 세 곳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요 문제를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 먼저인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다는 전제하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쵸? 네. 첫 번째는 은퇴 학생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어디 부분을 잘못했을까요? 자, 그쵸.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그냥 선배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까? 네. 광우한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광우한테 부담을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선배라고 해서 이거는 요령 있게 얘기한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지금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요령의 경륜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상한 건, 이 친구는 좀 눈에 확 띄네. 그죠? 이 친구. 새별이라고 하는 친구.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싫어. 네, 여기서부터 틀렸죠. 동의의 경륜에 어긋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진아한테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잘못했나 이렇게 쭉 봤더니, 아니, 윤석이 굉장히 말을 잘 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아이고 금방 알 것 같아요. 자, 칭찬을 해줬는데 굉장히 그 칭찬을 겸손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쵸? 겸양의 경륜에 어긋나는 표현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정답은 여러분들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은퇴가 얘기한 부분 찾으면 될 것 같고 새별이 얘기한 부분 그쵸? 그리고 윤석이가 얘기한 부분에 은퇴는 요령의 경륜을 좀 지키지 않았고 새별은
상대방 친구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네요. 겸양의 경륜에 어긋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요령, 동의, 겸양의 경륜에 맞춰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르게 바꾸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살펴보셨죠? 여기 보면 나영이의 태도가 조금 이상한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그쵸? 예전에 고장이 났었잖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동준이의 탓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 탓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양의 경률에도 조금, 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령의 경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 두 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조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쭉 길어서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그 부분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봤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실제 교실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엉망진창이야. 그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 명 다. 자, 오른쪽에 질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규가 청소하는 방식을 건의하는 태호에게 불만을 표출한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규가 청소 방식을 건의하는 태호에게 불만을. 자, 그럼 태호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태호. 자, 야, 왜 나만 청소해? 좀 나눠. 그랬더니 뭘?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넌 바닥 청소하고 넌 창문 닦고 난 교실 청소 할 테니까. 라고 돼 있죠. 자, 질문이 성규가 왜 불만을 표출하느냐. 성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볼게요. 왜 네 맘대로 나누냐? 제대로 나눠야지. 자, 그렇죠. 성규가 태호에게 기본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건 태호가 의견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네.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호가 성규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이 상한 까닭은 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보면 태호가 성규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상한 것. 축구 시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개인 플레이를 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대지만 않았어도 안 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댔다고 기분이 상한데 네가 도와주느라 그런 거 아니야. 왜 맨날 사람 말을 어쩌고 저쩌고. 그쵸? 네.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로 민우가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민우의 얘기를 보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 민우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이 관련된 대화의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2번으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2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규가 청소 방식을 건의하는 태도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건 요령의 경륜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그쵸? 명령을 한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호가 성규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이 상한 까닭은 상대방을 뭐 한 거죠? 그렇죠. 비방하고 있었잖아요. 비방의 반대로 가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 네가 아까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축구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칭찬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민우가 화를 낸 까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것은 공손성의 원리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운 순서 교대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활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호칭을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든가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활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쵸?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여기 뒤에 재밌는 활동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스스로 한번 스스로 성찰을 해보면, 아, 내 대화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실제로 녹음해놓고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7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각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경률 5가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순서 교대에 대한 원리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친구들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